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현재 알려진 피해자만 최소 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동결했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로 대기질 건강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7일 하루 동안 300명이 넘는 환자가 천식 증상으로 뉴욕시내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하튼에서만 진행됐던 뉴욕시 서머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올 여름에는 5개 보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현재 알려진 피해자만 최소 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로 한인 이모 씨가 지목되는데 자신은 아파트 입주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대표적인 노인 아파트인 505 아파트 입주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사기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한인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10,000를 내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와 돈을 줬지만 결국 입주도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중심에 505 아파트에 사는 한인 이모 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이모 씨는 한인 여성 김모 씨와 공모해 아파트 입주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기 행각에는 아파트 회사 직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한인들은 이 씨가 작성한 차용증까지 받았고 아파트 회사에서 작성한 접수 대기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알려진 한인 이모 씨는 자신은 아파트 입주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입주 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전물장병 유가족 및 자녀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후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김모 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며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직원 2명도 지금은 근무하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는 최소 25명 정도로 알려졌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70만 불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되지 않으면 다시 연내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놨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지난달과 동일한 5에서 5.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는 2022년 3월부터 10회 연속으로 5%포인트 인상된 이후 처음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로써 금리는 2007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의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시사한다며 금리 목표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추가 정보와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나면 조정할 준비가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개월 만에 업데이트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최종 금리는 3월 전망치 5.1%에서 이번에 5.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4년은 4.3%에서 4.6%로, 2025년은 3.1%에서 3.4%로 각각 올라갔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기존 3월 전망치였던 0.4%보다 높은 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2024년은 1.2%에서 1.1%로, 2025년은 1.9%에서 1.8%로 하향됐습니다. 올해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션은 3월 전망치인 3.3%보다 낮아져 3.2%로 예상됐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은 기존과 동일한 2.5%, 2.1%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대선 조작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고 재선에 당선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권력 남용을 목격했다며
자신에 대한 불법 기밀 반출 혐의의 기소가 또 다른 대선 조작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하는 등 37건의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부패한 현직 대통령이 조작된 가짜 혐의로 최고 정적을 체포당하게 한 것이라며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고 대선을 조작하고 훔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자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내년 대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쫓을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며 정치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자택에 보관하던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이 다양한 개인 소지품과 뒤섞여 박스에 보관돼 있었다며 모든 상자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자신은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런 기밀 문건들을 갖고 있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많은 기밀 문건을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고 반환 요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 혼잡료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은 최근 3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27일까지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은 지난 30일간의 교통 혼잡료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교통 혼잡료 시행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데 뉴욕타임즈와 데일리뉴스 등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약 2주가 지난 오는 27일까지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만약 연방정부가 최종 승인을 내리게 되면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교통혼잡료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맨하튼 60가 남쪽 지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컸던 만큼 연방정부도 승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을 깨고 연방정부는 시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뉴저지 거주자들과 정치인들은 크게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측에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등 뉴욕시 외곽 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뉴욕시에 진입할 때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추가 교통혼잡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료의 효과는 불투명하고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급면한 뉴저지 거주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MTA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로 지난주 뉴욕시에는 대기질 건강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요. 지난 7일 하루 동안 천식 증상을 호소하며 시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무려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일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천식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309명으로 전날 1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봄 꽃가루 엘러지 시즌 가운데 천식 증상을 호소하며 가장 많은 환자가 시내 응급실을 방문했던 4월 26일에 302명보다 많은 기록입니다. 캐나다 산불이 뉴욕 시민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오후 대기 오염도를 평가하는 대기질 지수는 무려 400을 넘나드는 등 위험 수준을 훌쩍 넘겨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기질 지수의 범위는 0부터 500까지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각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300 이상은 특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맨하탄 스카이라인이 하루 종일 잿빛으로 물들었고 시내에는 나무탄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뉴욕주 보건국도 9일 관련 수치를 발표했는데 지난 7일 뉴욕시를 제외한 주내 병원 응급실에 천식 증상을 호소하며 방문한 환자는 14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5일 닷새간 주 전체 평균 80명에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 호소 환자 자료에 따르면 닷새간의 주 전체 평균과 7일 하루를 비교하면 뉴욕주는 17.8%, 뉴욕시는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맨하튼에서만 진행됐던 뉴욕시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이 올 여름에는 5개 보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최초로 5개 보로 전역에서 실시되는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은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7월 29일 시작됩니다. 지난 10일 에릭 애담스 시장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이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을 5개 보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7월에서 8월에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총 5차례에 걸쳐 약 20마일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은 뉴요커들이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미니골프를 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서머 스트릿 프로그램에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5년 동안 뉴욕 최고의 블록 파티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온 서머 스트릿이 그동안은 맨하튼에서만 열렸지만 이제는 5개 보로에서 모두 즐거움을 선사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서머 스트릿은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7월 29일 시작됩니다. 퀸즈에서는 버논 블러바드 구간을 따라 진행되고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요크 애비뉴에서 바드 애비뉴 사이에 리치몬드 테라스를 따라 운영됩니다. 맨하튼의 서머 스트릿은 8월 5일, 12일, 19일에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라파엘 스트릿, 파크 애비뉴에서 109가까지, 센트럴파크 놀스에서 5번가, 아담 클레이튼 파월 블러바드까지, 마지막으로 아담 클레이튼 파월 블러바드의 110에서 125가에서 실시됩니다. 브루클린에서는 8월 26일 그랜드 아미 플라자에서 프로스펙트 하이츠, 브라운스빌까지 이어지고 가장 인기 있는 연례 행사 중 하나인 캐러비안 퍼레이드와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됩니다. 브롱스에서도 같은 날 이스트 트레몬트 애비뉴에서 모스홀루 파크웨이까지 진행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어제부터 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FM, J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은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FM, J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생체 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약 30일 이내로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이나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해둔 신청자라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과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 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주보건당국이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검사키트도 보건부의 품질 기준을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검체를 떨어뜨렸을 때 C 옆에 선이 나타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워싱턴주 보건부는 유효기간이 지난 일부 코로나19 검사키트는 연방식품의약국으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받았다며 해당 검사키트의 박스에 적힌 날짜와는 다른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연장된 연방식품의약국 검사키트 목록을 조회하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검사키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 검사키트에 갱신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보건부의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를 통과한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검사키트의 유효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는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부가 제시한 절차는 그 위에 검체를 떨어뜨렸을 때 검사 카트리지에 인쇄된 C 옆에 선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품질 관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검사 키트를 폐기해야 합니다. 검사 키트의 유효기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검사 키트의 유효기간은 전국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차세대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클래식 콘서트가 오늘 16일부터 21일까지 뉴욕의 세 군데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 청소년과 떠오르는 차세대 음악인들이 펼치는 클래식 콘서트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뉴욕 맨해튼 카네기 홀과 링컨 센터, 퀸즈 하크네시아 교회 세 곳에서 열립니다. 뉴욕 영아트 파운데이션이 주최하고 BBQ 치킨이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국의 위너스 발달장애 클라리넷 앙상블이 오랜 시간 연습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1년여간 정말 많은 노력과 준비로 아주 정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 젊은 연주자들, 영 아티스트들과 또 발달장애 연주자들을 더욱더로 응원을 해주시기를 너무 바라면서 꼭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위너스 발달장애 클라리넷 앙상블이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스탠바이 미 등 한인들에게 익숙한 곡들을 연주하게 되며 차세대 음악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임지유 양이 비발디, 하이든, 비오코 등의 바이올린 독주를, 전시유 군이 하이든, 보첼리니 등 첼로 독주를 펼치게 됩니다. 위너스 앙상블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연주 많이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루아침에 계속 연습하고 6시간씩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엄청 재밌는 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연주 기쁘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이번 콘서트는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뉴욕 맨해튼 카네기 홀과 17일 오후 6시 링컨 센터, 18일 오후 7시 30분에는 뉴욕 퀸즈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리게 되며 20일과 21일에는 링컨 센터에서 전시우 군과 임지우 양의 솔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국제협력 디렉터는 어제 연방의회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중국의 탈북자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탈북자 수용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2019년에는 초소밖에 없던 곳에 새로운 펜스와 건물이 들어섰고 중심 건물도 크게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디렉터는 중국의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이 최대 2,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구금된 사람들의 규모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학교와 공립도서관이 정당한 기준 없이 금서를 지정할 경우 주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프레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의 한 공립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한 뒤 금서 정책은 검열을 뜻하고 사람의 생각, 사실을 배제한다며 지배자들은 책을 금지했지만 민주주의를 금지시키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인종 문제와 성소수자를 다룬 책을 금서 목록에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가짜 리뷰를 막기 위해 최신 인공지능을 사용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리뷰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4,6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팔로워를 보유한 2만 3천 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채널들이 가짜 리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주 차량국은 운전자가 특별 주문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새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새 번호판은 뉴욕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는 자유의 여신상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담겨졌고 롱아일랜드는 섬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몬탁 등대 등 지역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번호판 신청 수수료 60달러와 갱신 수수료 31달러 25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밤늦게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